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화면에 이제 띄워놨는데요. 여기 앞에까지 우리는 타이핑 해놓도록 A유형 여기 전체 그리고 여기 조건까지 다 타이핑 하도록 과제를 선생님한테 내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 다음에 1번 작업의 함수부터 여기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제가 문제를 띄워놨죠. 1작업에 이렇게 작업을 제가 이렇게 오늘 타이핑을 아까 해놨고요. 우리는 함수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하면은 저희가 잘하면은 차트까지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0월 달에 저번에 한번 잠깐 봤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함수는 조금 쉬워요. 어려운 거는 별로 없어요. 선생님들이 한 번씩 다 해봤던 함수고 우리 2번에 비고 함수만 여기 비고에 if 함수와 and 함수만 선생님들이 한 번도 안 해봤던 함수예요. 그래서 요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해봤던 함수이기 때문에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2번에 1번에다가 마우스 커서 위치하시고요. 마우스 커서 위치한 다음에 우리는 함수 1번에 순위를 구하는 함수고 10월 주문량이면 우리 여기 10월 주문량의 요 값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주문량의 내림차순으로 구하고 내림차순으로는 우리는 내림차순을 할 때 얘는 암호가 또 빈 공간으로 놔둬도 된다고 그랬어요. 내림차순으로 하는 순위를 구하시오 하고 랭크 함수를 이용해라. 순위 구하는 함수는 랭크 함수죠. 그래서 랭크 EQ 함수로 우리는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함수는 하시고요. RA 하시고 그 중에 랭크 EQ 함수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함수 마법사를 클릭하셔서 마법사 불러오고 마법사를 불러온 다음에 우리는 문제를 우리는 여기 10월 주문량이기 때문에 10월 주문량의 요 값이 우리 넘버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월 주문량의 H의 5셀을 클릭하시고 REF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H의 5셀의 이 값이 넘버의 요 값이 전체 값 중에서 REF는 전체예요. 전체의 순위를 구할 때 너는 움직이지 마 라는 값을 주기 위해서 F4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더 값은 내림차순으로 할 거냐 오름차순으로 할 거냐 그랬는데 내림차순은 생략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값만 구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2위라고 우리는 답을 구해줬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하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는 1위가 맞는지 눈으로 확인 가능하죠? 350이 가장 높기 때문에 1위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20, 2위까지만 확인해도 순서대로 나오면 다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널추 선생님들이 눈으로도 확인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2번 클릭하시고 는 하시고요. 비고값을 구할 건데, 비고값을 구할 건데, 우리는 if 함수와 and 함수를 구할 거예요. 우리는 and 함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문제에 이면이라는 요 두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nd 함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전원 주문량의 200 이상이면 했더니 크거나 같다죠. 이상이면. 전월 주문량이 어디예요? 여기 전월 주문량이 여기네요. 그럼 이 값에 크거나 같다. 얘가 200 이상이면 end 함수, end는 두 개의 함수를 같이 쓸 때 end 함수를 써요. 그 다음에 10월 주문량이 여기 10월 주문량은 여기겠죠? 요 함수가 200 이상이면
두 개가 200 이상이면 값을 구하는 함수네요. 200 이상이면 히트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하시오라는 거네요. 이렇게 우리는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는 하고 if 하시고 가로 열고 and 하시고 아래쪽에 end 함수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다 타이핑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죠? 짧기 때문에 제가 end까지 그냥 입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end 하시고 함수 마법사 불러오시면 우리는 함수 마법사에 end 함수 마법사가 불러와졌죠. 여기 end 함수 마법사가 불러와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값 로컬, 두 번째 값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값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갑자기 화면이 꺼져서 깜짝 놀랐네요. 전원이 잠깐 꺼졌다 나갔나 봐요. 네, 이렇게 end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 첫 번째 값이 우리는 전원 주문량이에요. 그래서 전원 주문량이 200 이상이면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전원 주문량을 클릭 G의 5셀이 되겠죠? G의 5셀을 클릭하시고 이 값이 200 이상이면 했더니 크거나 같다 20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끝났죠?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칸에다 클릭하시고, 두 번째 조건은 예지요? 두 번째 조건 10월 주문량이 200 이상이면이에요. 그러면 10월 주문량은 우리 마우스 폰트 H의 5셀이 되겠죠? 그럼 H의 5셀을 클릭하고 얘가 크거나 같다 200 이상이냐고 했기 때문에 200 이상이거나 이면서 G의 5셀이 200 이면서 그 다음에 H의 5셀이 이상이면 if 값은 if 함수로 다시 오셔야겠죠. 그래서 함수 마법사 우리 수식 입력줄에 if를 클릭하시고 그럼 위쪽에 and 값이 포함이 되지요. 그럼 아래쪽에 조건은 뭘로 하래요? 히트 상품 맞으면 요 두 개의 조건이 맞으면 참일 경우에는 히트 상품이라고 하고 이 두 개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펄스 값은 쉼표 쌍따옴표로 해라 공백이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true 참이면 히트 상품이라고 하고 탭키 눌러서 아래쪽으로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쌍따옴표 탭키로 이동해서 인식시켜 주고요. 공백으로 해라 쌍따옴표가 공백이지요. 공백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쌍따옴표로 하시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맞으면 히트 상품이 요 두 개의 조건이 맞으면 히트 상품으로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값이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주문량이 200 이상이고 10월 주문량도 320이죠. 512, 320이니까 다 200이 넘죠. 그래서 히트 상품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빼빼 십자 만들어서 아래까지 채우시고 우리 서식 없음 음, 서식 채우기 없음 눌러주셔서 눈으로 답이 확인되지요. 500 이상이고 300 이상이고 520, 350, 그 다음에 아래쪽도 400, 260, 200 이상이기 때문에 260도 해당이 되지요. 나머지는 둘 중에 하나가 적던지 이렇게 값이 되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으로 이동을 할게요. 3번으로 이동을 하고 문제의 조건이 다이의 10월 주문량의 합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건은 dsum으로 하지요. dsum의 함수는 우리가 앞에 d라고 들어가 있는 건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서 위쪽에 조건값에 여기 필드명을 포함하는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는 하시고 D, A, dsum이니까 ds가 되겠네요. ds 하시고 dsum 함수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불러오시고요. 조건이 10월 주문량의 합계죠. 합계니까 10월. 어디예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가 조건이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다해를 포함하고 10월 주문량이 포함이 되는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해가 어디예요? 다해가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월 주문량은 여기에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포함하는 전체 범위를 일단 잡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해를 포함하는 제조회사에서부터 H의 12셀까지 10월 주문량을 포함하는 H의 12셀까지 그러면 2의 4셀부터 H의 14셀이 범위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필드 값을 구하는 거는 합계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합계는 10월 주문량의 합계죠. 그래서 주문량의 10월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 값 우리 여기 항목의 필드 값 H의 4셀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조건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조건은 뭐예요? 다해죠, 다해. 자해. 그럼 주식회사의 다해가 조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의 4셀부터 2의 5셀이 주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은 이렇게 선생님 461이 나오죠?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461이 우리 10월 다해의 주문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린 다음에 4번 아래쪽에 클릭하시고요. 4번 클릭. 그 다음에 조건이 읽어보시면 자파의 10월 주문량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거는 함수가 sum if 나누기 count if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는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슬래시로 이렇게 돼 있는 버튼이 있어요. 얘가 나누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f, 썸을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한 다음에 count if를 구한 값이 우리는 자파의 평균 값을 구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우린 처음에 우리 sum if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처음 구하고 그 다음에 count if 이렇게 구해 보도록 할게요. 함수 마법사 값 들어갈 곳에 는 하시고요. 이게 2의 14셀이죠. 4번 문제에 해당하는 여기에 먼저 sum if 그럼 su 누르시고요. sum if 함수 더블 클릭하시고 그러면 함수 마법사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렌즈 값이 먼저 정해져 있으면 렌즈는 전체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 자파겠죠? 자파에서 자파. 그럼 자파가 우리 분류의 왕구 쪽에 자파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범위는 이렇게 여기 전체가 여기까지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분류는 필드 값은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 아래쪽부터 범위를 지정을 하죠. 그러면 완구부터 이렇게 D의 5셀부터 D의 12셀까지 D의 5셀부터 D의 12셀까지 이 중에서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조건에 다해죠. 다해가 아니라 자파죠. 자파. 자파를 구할 거고, 이 왕구 중에서 자파에 해당하는 함수 썸은 합계를 말하는 거지. 합계는 10월 주문량이기 때문에 10월에 해당하는 여기 전체 이 중에 자파에 해당하는 값만 합한 게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값은
여기 H의 5셀부터 12셀까지가 포함되는 값이죠. H의 5셀부터 H의 12셀 값을 포함하는 값이 610이야 라고 자파에 해당하는 합계는 610이야 라고 우리가 구해준 거예요.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요.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 우리 if 함수를 다시 넣어 주셔야 돼요. if 함수를 다시 넣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 평균은 뒤에다 클릭하시고요. 나누기 입력을 해주시고 나누기가 이렇게 슬래시가 나누기예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 슬래시가 나누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count if라고 쓰는 거예요. COU 이렇게 하시면 아래쪽에 함수 중에서 count if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클릭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자파에 우리는 전체 조건 중에서 자파를 찾아야 되겠죠? 자파의 전체 카운트 렌지 전체가 자파의 왕구서부터 우리는 여기까지 드래그 하시고 전체 중에서 자파가 몇 개야? 우리는 여기가 다시 자파로 클릭하시면 되겠죠? 조건은 자파가 되는 거예요. 자파 누르시고요. 음. 누르시면 이 중에서 분류 전체 값 중에서 자파는 몇 개야?고 물어보는 게 두 개야? 라고 찾아줬죠. 그럼 눈으로도 우리 확인이 되죠. 여기 이렇게 두 개라는 게 확인이 돼요. 카운트는 수를 세는 함수기 때문에 두 개, 2로 포함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우리 sum if 나누기 여기 나누기 count if 값은 305야 라고 얘가 나누기 평균 값을 구했죠. 이렇게 평균 값은 선생님 두 개의 함수가 나왔을 때 두 개의 함수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따로 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 맨 뒤쪽에 여기 뒤에 AND 함수, 연산자 함수, 연산자 함수에 뒤에 EA라고 붙이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앞쪽에 맨 뒤에다가 수식 입력줄 맨 뒤에다가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 AND 넣으시고 쌍따옴표 입력하셔서 왼쪽 방향키 한번 누른 다음에 EA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소문자로 나오면 대문자로 EA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눌러서 305개 EA야 라고 이렇게 입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혹시 이것만 한번 다시 해주실 수 있어요? 네,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다시 한번 4번 딜리트 눌러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시고요. 문제에 우리는 여기는 하시고요.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잘 읽어보셔야 돼요. 문제가 4번 문제잖아요. 자파예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주문량의 평균이라 그랬어요. 평균은 여기 함수 두 개가 나왔을 때 if 함수 나누기 count, sum if와 count if 함수를 나눠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앞쪽에 꼭 평균이라고 나오면 여기 두 개 평균이라고 나오고 뒤쪽에 함수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함수와 함수의 나누기로 우리는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파를 구하는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의 는 하신 함수의 첫 번째 함수부터 sum if 그러면 sum이니까 su 눌러서 sum if를 찾으시고요. sum if 더블 클릭해서 함수 마법사 불러오시고요. 그러면 함수 마법사에 우리는 자파를 찾는 10월 주문량의 평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월 주문량은 우린 sum if는 조건이 3개가 들어가고요. count if는 조건이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sum if이기 때문에 합계
여기 썸 이쁘기 때문에 합계값을 꼭 우리는 전체 범위로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 범위를. 그래서 일단은 조건은 렌지와 크리테리아는 똑같아요. 선생님 조건에 대한 조건 똑같아요. 우리 카운트 if 함수하고 같죠? 단지 썸 if는 합계가 하나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렌지 값은 어디예요? 자파가 여기 보시면 뒤에 5셀부터 뒤에 12셀까지가 여기가 자파가 포함이 되는 범위겠죠? 그래서 이 범위가 렌지는 전체 범위예요. 전체 범위에 조건에 해당하는 전체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첫 번째 렌지 값은 완구부터 자파까지 뒤에 5셀부터 뒤에 12셀까지 중에서 이 중에서 자파가 한글로 자파 누르시고 자파가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쌍따옴표 자동으로 연결이 되지요. 자파가 자파에 해당하는 합계값 10월 여기 조건에 10월 주문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파의 전체 범위 중에서 자파를 찾았는데 자파의 합계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월의 전체에 해당하는 범위를 지정하면 얘가 알아서 자파값을 합계를 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찾은 자파값의 합계를 우리가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610이야 라고 자파값을 찾았어요. 그럼 확인 눌러서 일단은 첫 번째 sum if 값을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수식 입력줄로 와서 여기 끝에 뒤에다 클릭하시고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나누기가 슬래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누기가 슬래시예요. 그래서 슬래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함수 카운트 if 함수 COU 입력하시고 카운트 if 함수를 더블 클릭하셔서 카운트 if 함수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다시 불러오시고요. 얘는 카운트는 수를 세는 함수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이 두 개밖에 없죠. 아까 위에 있는 조건은 sum에 들어가는 함수와 똑같아요. 두 개고 하나 더 있고 그 차이지요. 그래서 범위를 똑같이 지정하시면 돼요. 어디에? 자파, 왕구에 해당하는 범위 중에서 자파는 몇 개야 찾는 함수죠? 그다음에 탭키를 입력하셔서 쌍따옴표로 인식하게 문자기 때문에 탭키를 이용해서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게 우리는 탭키를 눌렀어요. 하시면 자파는 두 개가 찾아졌어 라고 얘가 문제의 답을 여기서 미리 볼 수 있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305예요. 그래서 sum if 함수 나누기 count if 함수 했더니 305라는 평균 값을 찾은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평균을 찾아라 하시면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슬래시로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맨 뒤쪽에 연결 연산자 2A로 입력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뒤쪽에다가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맨 뒤쪽에 함수 쓴 맨 뒤쪽에 클릭하시고 연결 연산자 AND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 넣으시고 왼쪽 화살표 방향키 한번 눌러서 쌍따옴표 사이에 커서를 위치시켜 준 다음에 0분 눌러서 2A라고 대문자로 왜냐하면 여기 조건에 대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꼭 대문자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문자로 2A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면 글씨 뒤에 값 뒤에 2A라는 문자를 연결한 거죠. 이렇게 해서 평균 값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카운트 하나만 만약에 문제에 sum if라든지 count if 함수 하나만 나오면 굳이 평균 값을 구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의 뒤에 평균이라고 나올 때만 두 개의 함수가 나오고 이럴 때 우리는 슬래시를 눌러서 평균 값을 구하는 거예요.
보통은 요게, 가끔 한 번씩 자주 나와요. 평균값을 구하는 거는 한 번, 이렇게 걸러서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걸러서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 평균 구하는 값도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4번 문제를 풀러봤고요. 그 다음에 5번 클릭하시고요. 5번 클릭하시고, 5번 문제는 맥스 함수죠? 큰 값을 구하는 건데, 정의된 이름으로 구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범위를 지정하면 안 되고, 꼭 정의된 이름으로 우리는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는 하시고, MA 누르신 다음에, 맥스, 우리는 굳이 이거는 함수 마법사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월, 범위를 그냥 지정하거나 우리는 한글로 그냥 전월 우리가 이름을 주문량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요. 전월 주문량이라고 제대로 입력했는데 선생님 오류가 나네요.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선생님 제가 여기에 값을 안 넣었네요. 여기 조건값을. 제 문제에, 여기 문제에 요 값을 제가 하나도 넣질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류를 했네요. 그러면 여기 전월값이 위에 여기 보시면, 어, 이름 정의하라는 곳에, G의 5셀이네요. 그럼 G의 5셀에다가 G의 5셀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하셔서 여기에다가 전월 주문량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저는 했는데 안 나왔어요. 똑같이 선생님이랑. 그래요? 저는 지금 네. 오류 저도, 났는데도 제가 저도 여기다가 오류가, 이름 정의 하는 곳에다가 이름 정의 했더니 이 오류 값이 정상 값으로 다시 돌아왔죠? 저는 선생님. 아까 오류 값이 그거, 났는데 예, 네. 제가 여기 이름 정의하는 순간 이름 정의를 여기 입력을 했어요. 하는 순간 정상값으로 다시 오류값이 정상값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오타가 났는지 만약에 여기에 전월 주문량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혹시 오타가 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 정의를 다시 한번 하시던지 취소하고 입력을 하시던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오타가 났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이름 정의하는 순간, 오류 값이 사라지고 정상 값이 돌아왔죠, 선생님? 아, 네. 저도 한번 오타가 선생님이 있었네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여기 이름 정의가 돼 있는 아, 상태예요. 돼 있는 저 됐어요. 네? 됐어요. 저도 됐어요. 오타가 있었어요. 이름 정의가 돼 있는 죄송해요. 상태라면, 선생님, 는 하시고, 맥스 눌렀을 때, MA 눌러서 맥스 눌렀을 때 우리가 이름 정의한 값은 우리가 그대로 이름 정의 이름 넣어도 되지만 범위가 G의 12셀이죠. G의 12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도 얘가 자동으로 여기 값이 이름 정의 값이 자동으로 떠요. 수식 입력줄이라든지 여기 전월 이름 여기 우리가 함수 넣는 곳에 여기에 자동으로 이름을 정의하면 범위를 지정을 해도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도 여기 값이 전월 주문량이라고 이름 정의한 값으로 표시가 되죠. 이름 정의하면 이렇게 표시가 그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래서 그럼 그 이름 정의하는 곳에 거기 오타가 있으면 어떻게 삭제해요? 지금 두 개 써 있거든요. 만약에 이름 정의했을 때 오타가 났잖아요. 그러면 여기 G의 5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위쪽에 데이터에 들어가시면 데이터 수식 입력줄이 한번 눌러가 볼게요. 위쪽에 보면 수식 있어요. 메뉴에 수식에 들어가시면 정의된 이름이라는 내용이 있죠. 리본 메뉴에.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면 정의된 이름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름 관리자 있어요. 클릭하시고 이름 관리자 클릭하시면 내가 지금 여기에 이름 넣었던 이름 정의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를 빠르게 수정하는 것보다 그냥 삭제하세요. 얘를 클릭하고 삭제 누르세요. 저도 같이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삭제 누르시면 이름 정의한 값이 없어졌죠? 그럼 닫기 누르시면 내가 G에 5셀에 이렇게 눌러도 이름 정의가 여기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화면에 나타나지 않죠? 그럼 이름 정의한 게 값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름 정의한 게 값이 없어지면서 여기 제가 아까 함수 넣었던 게 오류가 떴죠? 이름 정의가 사라지는 순간 여기가 오류가 뜬 거예요. 오류가 떴다라는 거는 이름 정의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함수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G의 5셀이죠? G의 5셀부터 G의 12셀 범위를 다시 지정하고 이름 정의하는 곳 있죠? 여기 위쪽에. 함수마법사 왼쪽에 있죠? 이름 정의한 곳에다가 여기에다 그대로 그냥 이름 정의를 다시 하시면 돼요. 이름 정의가 전월, 주문량이죠? 그리고 오타 내지 않도록. 전월 주문량이라고 엔터 누르면 내가 여기 함수값 들어간 곳에 5번 문제, 5번 문제죠. 5번 문제에 여기 자동으로 아까 오류 났던 게 이름 정의하는 순간 오류 값이 없어지고 정상 값이 나오죠. 이렇게 만약에 내가 여기 이름 정의한 곳이 오류 내거나 잘못됐다 하시면 수식에 이름 정의 클릭하시면 이름 관리자 있어요.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우리는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클릭하고 편집 들어가서 다시 범위 지정하면 수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삭제하고 다시 이름 정의하는 게 더 빠르고 선생님 정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정하는 것보단 삭제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맥스 값에 이름 정의했다라는 맥스 값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마지막 값에 6번에 단가 V룩업죠. 여기 V룩업 값이 저는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 조금 이따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는 하시고 는 하시고 우리는 V룩업 함수 입력 V룩업 함수 입력하도록 할게요. V룩업 함수 마법사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불러오고 우리는 여기 첫 번째 값을 무조건 앞에 vlookup의 value 값은 여기 첫 번째 해당하는 이 값이죠. 이 값에 우리는 클릭하고 들어와도 되고 우리 나중에 와서 클릭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했던 게 클릭하고 들어왔었죠? 상관없어요, 선생님. 여기 두 번째 칸에 테이블 에리어라고 돼 있죠? 테이블 에리어는 내가 조건값을 잡을 때 여기 상품명에 해당하는 값과 내가 찾고자 하는 요 단가가 포함되는 범위예요. 그러면 상품명은 여기 B의 4셀부터죠. 그러면 B의 5셀부터 우린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범위는 B의 5셀부터 지정하는 거죠. B의 5셀부터 여기 B의 5셀부터 단가가 어디예요? 여기가 단가죠. 그러면 F에 우리는 5셀에 해당하는 범위가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전체 범위가. 그러면 범위가 우리는 상품명의 단가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고 이 중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 어디 열에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단가 값을 구할 거잖아요. 아래쪽에 단가 값을 구하는데 여기 이만큼 범위 지정한 곳에서 단가가 몇 번째 열에 있어? 콜은 열이에요. 인덱스는 몇 번째 열에 있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게 단가야 라고 열 번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콜 넘버라고 돼 있죠? 인덱스 넘버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번호를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있는 단가 값을 찾고 아래쪽에는 렌지의 룩업 값은 정확한 값을 찾을 거야 라는 항상 0을 써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0은 펄스 값을 얘기해요. 영어로 여기다 펄스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우리는 0이라고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0이라고 넣는 게 쉽기 때문에 0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0에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확인, 엔터 누르시거나 확인 누르시면 되죠. 저는 NA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어떤 값을 찾아주지 않았어요? 여기에 유효성 검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여기 오류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유효성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에 우리 어디에 있어요? 음, 데이터에 우리 어디 있나요? 화면을 잠깐만 잘 안 보이네요. 데이터에 여기 유효성 검사 데이터에 있네요. 여기 데이터가 유효성 검사죠. 여기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에 찾아서 이렇게 화면을 조금만 키워서 너무 키웠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 유효성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거 값이네요. 여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고 우리의 모든 값은 여기 항상 설정에 있고 모든 값을 클릭해서 우리는 목록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기본이 항상 목록이에요. 그리고 값이 우리는 상품 코드로 돼 있죠? 그래서 코드 값을 드래그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스핀 버튼 하나 생긴다 그랬어요. 얘 스핀 버튼을 클릭하시고 첫 번째 값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오류 값이 나왔던 게 생성이 되지요.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좀 넣어줘야 되겠죠? 천 단위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천 단위 구분 기호 우리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 천 단위 구분 기호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나머지 숫자도 우리는 구분 기호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이거는 감점 요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여기도 가운데 정렬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는 6번까지 단가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한번 여기 셀 값도 셀 지정값도 빼먹었죠? 그래서 여기 원 단위로 한번 셀 서식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정이 셀 서식의 F의 5셀이죠. 여기에 원이라고 써있지 않으면 나중에 선생님 2작업이나 3작업에 우리가 여기 원이라고 나오지 않는 값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무슨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차트 이런 곳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 조건에 입력하는 여기 조건은 무조건 다 선생님들이 입력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가의 F 단가로 들어가서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들어가시면 사용자 지정에 샵 0 뒤에다가 쌍따옴표 해주시고요. 왼쪽 넣으신 다음에 여기 원이라고 입력을 하래요. 하고 엔터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전체 이제 우리 7번의 조건부 서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은 우리가 행 전체에다가 입력하는 조건이죠. 행 전체. 그래서 우린 범위를 이렇게 B의 5셀부터 J의 12셀까지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5셀부터 J의 12셀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홈 탭에 조건부 서식 클릭하셔서 새 규칙 조건부 서식은 무조건 새 규칙으로 들어가요. 새 규칙 들어가시면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아래쪽에 수식을 입력해서 지정해라. 여기 수식을 이용해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린 수식 이용해서 할 거다라고 표시 아래쪽 거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식 입력줄은 여기 빈 공간에 여기가 입력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는 하시고요. 어떤 값이 조건이 뭐예요? 어떤 값이 10월 주문량이 300 이상인 행 전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서식을 적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월이 어디예요? 10월은 여기 320에 해당하는 요 값이겠죠? 요 값이 그 다음에 이 값을 클릭하고 이 값을 F4 두 번 눌러주셔서 행만 값을 적용하고 열에는 적용하지 않게 묶어주는 게 F4를 두 번 눌러주는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H에 여기 달러 표시가 들어가는 게, 우리는 달러 표시가 들어가는 게, F4 두 번 누르는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문량이 3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300.
이렇게 입력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식을 파랑의 굵게죠? 자동을 클릭해서 아래쪽에서 세 번째, 뒤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파랑. 위쪽에 글씨 글꼴 스타일에서 굵게, 그 다음에 확인, 한 번 더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고, 빈 곳을 한 번 눌러주시고,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요, 선생님? 그러면 10월 주문량이 여기가 300 이상인 것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진하게, 나머지는 안 나오는 게 맞지요? 그럼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1번에 우리 함수 문제를 다 풀어보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저장 한번 누르신 다음에 저장을 한번 누르신 다음에 우리 어디에요? 감독관한테 항상 꼭 전달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전송을 우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우리는 넘어가도록 해. 이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은 필터 및 서식이에요. 필터 및 서식. 1작업에 B의 12셀을 복사해오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선생님들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제가 끝까지 읽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럼 B의 5셀부터 H의 12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 작업을 클릭하고 B의 이 셀은 요건 정확하게 하셔야죠. B의 이 셀 클릭하고 컨트롤 V 눌러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는 샵이 두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더블 클릭하겠어요. 저는 두 번 여기 긴 쪽 상품명이랑 단가만 그냥 필드 열에서 더블 클릭해서 칸을 그냥 내비뒀고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고급 필터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우리는 분류의 잡파이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OR이라는 OR 함수를 쓰는 거지요. OR 문제를 나와 있는 거고 OR이거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써올 때 같은 줄에다 문제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줄, 다른 줄에다가 이렇게 문제 한 칸에 이렇게 다른 줄에다가 문제를 입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류, 그 다음에 10월 주문량이 300 이상인 자료에 상품명, 단가, 전원 주문량, 10월 주문량의 데이터만 가져와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분류, 그 다음에 10월 주문량을 먼저 복사해야 되겠죠? 그럼 분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다음에 10월 주문량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B의 14셀을 클릭하고 B의 14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 문제는 여기 14셀에다가 여기 문제를 조건 범위 입력하고 답은 18셀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류가 뭐예요? 자파죠? 자파를 우리 타이핑 하도록 할게요. 자파 타이핑 해도 되고, 우리는 자파를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와도 됩니다. 자파를 타이핑하고 그 다음에 300 이상이고 5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조건이 이렇게 같은 칸에다가 조건을 넣는 게 아니라 얘는 이 조건 밑에 두 번째 조건은 다른 칸 이렇게 주문량은 다른 칸이 되겠죠? 그럼 한 칸 밑에다가 크거나 같다 300 엔터.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같은 줄이 아닌 이렇게 다른 줄에다가 조건을 넣는 게 이거나 일 때 꼭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고 여기가 이거나가 아니라 아까 우리 엔드 함수처럼 이면서 이면 이런 게 나오면 조건은 같은 줄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입력하고 가져올 복사 위치는 상품명을 클릭하고요. 위에 필드에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단가, 주문량, 시월 밑에 끝에 뒤에 세 개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드래그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18셀에다가 B의 18셀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ESC 한번 눌러서 우리는 복사 위치를 해제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기 위해서는 범위는 우리의 여기 아래쪽에서는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아무 칸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데이터에 고급 필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현재 위치에 필터 우리 반짝반짝거리죠? 여기 조건 여기가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있잖아. 이 조건이 맞는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입력하는데 두 번째 조건 값은 우리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하시고 두 번째 조건 값도 입력하도록 할게요. 조건이 해당하는 거는 B의 16셀, 그 다음에 C의 16셀에 해당이 되겠죠? B와 C의 16셀까지 14셀부터 16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조건값. 그 다음에 복사할 위치 세 번째 값 클릭하시고 우리가 복사한 거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복사해 놓은 거 드래그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복사한 값이 우리 스타일대로 나왔지요? 조건대로 우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여기 조건이 이제 고급 필터를 우리가 다 구한 거고요. 두 번째 표서식을 우리 한번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표서식은 문제가 고급 필터에 결과 셀에 채우기 없음 설정하고 표 스타일 6번 서식을 적용해라. 그리고 글머리엔 줄무늬행을 적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결과 값의 전체를 블럭을 지정하고 그러면 B의 18셀부터 E의 12셀이 전체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홈탭에 여기 페인트 통 있죠? 홈탭에 페인트 모양의 페인트 모양의 여기 꺽쇠, 삼각형 꺽쇠 있죠? 이 꺽쇠를 클릭하는 거예요. 꺽쇠를 클릭해서 다시 잠깐만요. 여기 범위가 제가 지정이 잘못돼서 지정을 하고 페인트 동의 꺽쇠 클릭하고 채우기 없음 있죠? 채우기 없음을 누르셔서 우리 색깔을 빼고 그 다음에 뭐예요? 표 스타일 6번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표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표서식의 꺽쇠 클릭하셔서 보통 여기 중간으로 나와 있는 게 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버전에 따라서 중간으로 나오기도 하고 보통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섯 번째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죠. 얘를 선택해라 이 말이죠. 얘를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보통에 6번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놨을 때 표 스타일 보통 6이라고 나오죠? 얘를 클릭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 창이 하나 뜨죠? 그럼 글머리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글머리 포함하시고 줄무늬 같이 포함이에요. 얘는 글머리 포함하면 그래서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눌렀을 때 선생님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주문량이라는 글씨가 조금 여기 스핀 버튼으로 인해서 글씨가 조금 묻혔죠? 그러면 이럴 때는 선생님 여기 위쪽에 열에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칸 조금 늘려주세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글씨가 다 보이도록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 목표값 찾기 필터 값은 여기 목표값 찾기 필터는 이렇게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끝났고 우리는 3작업 피벗 테이블이 나와 있네요. 3작업의 피벗 테이블은 여기 범위에 나와 있는 요걸 보고 우리가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1작업으로 가서 우리가 범위가 지금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선생님. 보통 범위는 우리가 B의 4셀부터 H의 12셀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삽입에 처음에 표에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고 우리는 피벗 테이블에 여기 범위를 안 정하고 왔으면 다시 정해야 되겠죠? 여기 나온 요 범위가 여기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전체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정하지 않고 왔어? 그러면 여기서 다시 드래그 하셔서 범위 지정하면 되고요.
우리는 지정하고 왔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시고 여기에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를 체크하셔야 돼요. 기존 워크시트에 여기 위치는 어디야? 위치 칸에다 클릭하시고요. 제3작업 클릭하시고, 3작업에 B의 2셀이에요. B의 2셀 클릭하시고, B의 2셀이라고 알 수 있는 건, 여기 우리 보시면 우리 피벗 테이블에 나와 있는, 여기 보시면 B의 2셀부터 여기가 시작했어요. C의 분류가 C의 B칸에서부터 시작하고, 단가가 B의 4셀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B의 2셀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의 2셀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처음에 피벗 테이블 창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딱 이렇게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지는 걸 이제 선생님들이 행과 열에 어, 필드를 갖다 놔서 값을 갖다 놔서 만드셔야 돼요. 왼쪽에 우리 출력 형태의 B의 첫 번째 시작하는 건 무조건 행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무조건 행이에요. 왼쪽으로 첫 번째 값을 주기 때문에 행이고 분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자파, 완구, 문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열이에요. 얘는 그래서 열 값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개수의 상품명, 평균의 10월 주문량 이렇게 들어와 있죠? 얘는 값이에요. 값.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순서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를 위쪽에 종류에서 순서대로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끌어다가 놓는 거예요. 드래그 하시는 것처럼. 단가를 값을 클릭하고 행에다가 끌어다가 놓고 끌어다 놓고 만약에 내가 잘못 끌어다 놨으면 얘를 단가를 다시 끌어다가 여기 목록이 나와 있는 곳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잘못 갖다 놓으셨을 경우에는 그리고 다시 단가 갖다 놓고 열에는 분류가 들어가 있죠. 그럼 분류를 열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상품명의 개수죠. 상품명의 개수니까 상품명을 값에다 먼저 갖다 놓고 그랬더니 개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월 주문량도 값에다 갖다 놓으면 값이 얘는 평균이어야 되는데 합계로 나와 있죠? 그러면 얘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럼 얘를 한 번만 그냥 클릭 누르시면 바로 위쪽에 값필드 설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값필드 설정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평균 누르시고, 위쪽에 보시면 이쪽에 10월만 나와 있어요. 여기 주문량이라는 글씨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위쪽에 클릭하시고 한 칸 띄워서 주문량이라고 글씨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지요. 이렇게 해서 그럼 개수와 평균, 분류, 그다음에 단가 우리는 다 여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우리는 필드 목록들을 갖다 놓았어요.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갓필드 목록에 얘는 필요가 없어요. 갓필드 목록의 값은 이제 필요가 없어서 얘는 X 창 닫아서 창을 좀 크게 놓을게요. 그런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조건을 보셔야 돼요. 1번에 우린 조건대로 지금 1번의 조건대로 단가와 분류 이런 걸 갖다 놨어요. 그럼 두 번째 우린 조건부터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조건이 단가를 그룹화하고 여기를 그룹화라는 얘기죠. 여기 그룹화하고 분류는 출력 형태와 정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분류는 여기 자파부터 먼저 와 있네요. 자파가 첫 번째 와 있어요. 자파가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자파, 완구, 문구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단가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 우클릭 그 다음에 그룹 들어가서
그룹 창이 뜨면 우리 그룹 창에 여기 조건에 요 조건대로 값이 넣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 값은 1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값은 15만으로 끝났네요. 그래서 끝값은 15만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번 값과 두 번째 값의 차이는 5만이네요. 이렇게 단위는 5만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첫 번째 시작값은 1이고 두 번째 시작값은 15만이고 15만이고 우리 마지막 단가는 5만으로 저는 다 지워서 또 땡땡땡땡 0 치지 않고요. 중간에 값만 고쳤어요. 중간값만 고치고 숫자만 지웠다는 얘기죠. 일부러 0000 다 타이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값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값만 수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리 조건 출력 형태와 같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분류를 여기 분류에 클릭하셔서 얘를 내림차순에 우리 스핀 버튼 클릭한 거예요. 스핀 버튼에 내림차순으로 클릭하시면 좌파, 왕구, 문구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여기에 이름이 분류로 안 나오고 열 레이블, 행 레이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일단 이 행 레이블을 클릭하셔서 단가 입력하고 엔터. 열 레이블 클릭하셔서 분류 클릭하고 엔터. 이렇게 해서 우리 각계 출력 형태와 각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3번 조건 들어갈게요. 3번 조건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하고 빈 셀에는 꽃표 2개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클릭이 아무데나 우리 피벗 테이블 아무데나 칸이 마우스가 클릭돼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맨 앞쪽에 보시면 맨 앞쪽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옵션 창이 보이죠? 여기 옵션 창에서 하는 거예요. 3번 값은. 옵션을 클릭하고 1번에 레이블 값을 셀 병합 있죠? 그럼 첫 번째 여기 레이블 값을 병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빈 셀에 우리는 꼭 표시로 2개를 넣어라.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레이블 값을 체크하고 그다음 빈 셀에 빈 공간에 곱하기 표시, 꽃 표시 2개 넣고 그 다음에 4번 행의 총 합계를 지우고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우리 옵션 값에 요약 및 필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행의 총 합계를 지우고 라는 표시가 있겠죠? 옵션, 요약 및 필터에 행 값에 우리는 여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를 체크해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우고라는 말은. 그래서 여기를 체크 해제, 지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출력 형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줄 수 있는 옵션 값에서 줄 수 있는 조건은 다 줬기 때문에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형태와 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전체 값이 출력 형태가 선생님, 보시면 근데 그 네. 방금 했을 때 그 피벗 테이블 그 옵션 그거 누를 때 네. 저는 그 피벗 테이블 2라고 돼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1이나 2나? 피벗 테이블? 그러면 2라고 돼 있으면 선생님 피벗 테이블을 그 전에 한 번 선생님 또 먼저 해보셨나 봐요. 여기 피벗 테이블이 1이라고 안 돼 있고 여기 피벗 테이블이 2라고 돼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여기 피벗 테이블이 선생님 그 전에 한 번 연습 한 번 해보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2번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혹시 네, 한 번 알겠습니다. 연습하셨나요, 집에서? 아니요, 안 했는데요. 근데 이게 일단 약간 이게 조금 저랑 버전이 좀 다르셔가지고 아까 급하게 뭘 아무거나 눌러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한 번 더 피벗 테이블을 더 만드셨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 번 집에서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선생님 다른 문제를 한번 해봤거나 이 용지에서 다시 해봤으면 2로 나올 수 있어요. 피벗 테이블 아, 2 이렇게 나올 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 보시면 별이 가운데 정렬이 돼 있죠. 여기 문제에는 여기 별이 가운데 정렬이 돼 있고요. 여기 숫자에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지금 회계 처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줄에 여기 약간의 사이가 띄워져 있거든요. 얘는 회계 처리로 되어 있어요. 쉼표 스타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전체 개수부터 여기 개수의 값부터 여기 앞에 단가는 표시하지 않아요. 단가가 아니고 값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체 블럭을 잡고 그 다음에 홈탭에 우리는 여기 가운데 정렬, 우리는 별이 일단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을 쉼표 스타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쉼표 스타일로 하시면 우리 조건의 값이 우리 문제의 값이 똑같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가운데 정렬 총 합계도 왼쪽 정렬돼 있고요. 305로 돼 있고 다 맞는 것 같아요. 147에서 가운데. 그러면 선생님 피벗 테이블도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작업도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은 지금 제가 문제 그 10월 달, 11월 달 시험, 9월 날, 9일 날 시험 보신 선생님들 피벗 테이블이 아니라 부분합 나올 확률이 높다고 그랬는데 부분합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12월 달에 시험 보시거나 11월 24일 날 특별 시험 보시는 선생님은 피벗 테이블이 나올지 부분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개 다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12월 달에 시험 보시는 선생님은 피벗 테이블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특별 시험 보시는 선생님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분합이나 피벗 테이블을 꼭 선생님들이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선생님이 완성해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우리가 여기 차트 문제죠? 차트 문제의 제1작업으로 다시 와볼게요. 제1작업으로 오시면 차트 문제는 우리는 뭘로 차트를 범위를 지정을 해요? 우리 범위를 여기 위쪽에 가로, 축값과 여기 어, 범례로 우리는 범위를 지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범위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포차코라고 돼 있죠. 포차코라면 상품명이네요. 얘는 필드 값을 포함해야 되겠죠. 차트는 항상 필드 값을 포함하는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명부터 이렇게 쭉 C에 4셀부터 12셀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가와 10월 주문량이죠. 컨트롤 누르시고 단가를 블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10월 주문량을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여태까지는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 10월달 시유형은 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블럭을 지정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따로 돼 있으면 따로따로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우리는 삽입의 어, 차트에 삽입의 차트 보시면 차트 2차원 차트죠? 묶은 세로 막대형이 2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얘를 클릭하고, 여기 위쪽에 조건에 보시면, 여기 2차원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은 2차원이에요. 그래서 2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우리는 1작업 시트에서 법인을 지정하고 차트를 2차원으로 지정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위치는 새 시트에 4작업이라고 이름을 고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할 건데, 우리 차트를 보고 미리 조금 수정을 잠깐 하고 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로축 값이, 여기 축과 여기 축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수정을 하고 갈 거예요. 수정은 위쪽에 보시면 메뉴 중에서 우리는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데이터 메뉴,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뜨죠. 창 중에서 왼쪽에 제가 자꾸 이걸 누르네요. 왼쪽에 편집창에 리스트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왼쪽에는 10월 주문량에 여기
문제가 조금 달라요. 여기 법례가 여기. 그래서 여기 수정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수정하고 여기 수정하고 여기서 한꺼번에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럼 리스트를 보고 포착코 우리는 있고 퐁퐁 있고 스누피가 없네요. 그럼 스누피를 체크 해제. 스누피 체크 해제. 그다음에 위로 올려서 헬로 마이 라라 구태 있고요. 미피가 없네요. 그럼 미피 체크 해제. 이렇게 체크하자 하고요. 왼쪽으로 다시 와서 10월 주문량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일자로 쭉 주문량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래쪽으로 주문량이 지금 내려와 있죠. 법례가. 그래서 우리는 이 법례를 좀 고치고 올 거예요. 주문량 클릭하시고 편집 클릭하신 다음에 계열 이름에 그냥 그대로 어떤 거 누르지 않고 타이핑 하시면 돼요. 10월 주문량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다시 한 번 더 확인 누르시면 우리 오른쪽과 비슷해졌어요. 비슷해진 다음에 위쪽에 메뉴 중에서 차트 이동 메뉴 있어요. 차트 이동 메뉴 클릭하시고 우리는 새 시트로 가라고 했죠. 아까 위쪽에서 새 시트에 제4 작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셔도 되고 확인 클릭하시고 이렇게 그럼 차트가 나와 있죠? 그럼 차트가 아래쪽에 보시면 4작업이 맨 앞에 와 있어요. 얘를 맨 뒤쪽으로 이동시켜 주셔야 돼요. 요 뒤쪽으로 이동시켜 주셔야 되죠? 그래서 얘 4작업을 끌고 삼각형이 맨 뒤쪽으로 오게 종이가 맨 3작업 뒤쪽으로 왔을 때 놓아주시고 그러면 순서대로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렇게 순서대로 꼭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감점 요인이에요. 순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순서대로 놓아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몇 번부터 하면 돼요? 문제의 1번, 2번, 3번까지 했고 4번부터 하시면 되겠죠? 4번부터 우리는 얘를 빈 곳에 우리 차트 영역이라는 곳에 한번 클릭하시고 위쪽에서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돼 있죠? 여기 레이아웃을 3번 스타일, 그 다음에 스타일 1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빠른 스타일에서 클릭하셔서 세 번째 거 클릭하시고 얘는 무조건 1번이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스타일만 지정하고 아래쪽에 글꼴 차트 영역에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그럼 홈에 글꼴에 가서 굴림 선택하시고요. 굴림 선택하시고 스핀 버튼이 있는 꺽쇠가 있는 스핀 버튼 가를 두 번 눌러서 11포인트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위쪽 메뉴 중에서 위쪽 메뉴에 서식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페인트 통이 채우기지요? 네, 페인트 채우기에서 우리는 질감을 파랑 박엽지네요. 파랑 박엽지로 하고,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안쪽에 그림 영역이지요. 그림 영역을 클릭하셔서 채우기에 흰색 클릭하셔서 채우기도 흰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굴림 굵게 20, 홈탭에 굴림 굵게 20포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 없음, 그럼 서식으로 가서 채우기 흰색, 테두리 자동, 뭐로 하라고 없기 때문에 그냥 자동 선택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목을 더블 클릭 세 번 하시는 거예요. 따다다닥. 이렇게 세 번 클릭하셔서 제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및 문구 상품 주문 현황 이렇게 입력을 하고 빙고 클릭하셔서 문제와 같은지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7번이네요. 제목까지 했기 때문에 7번. 7번에 10월 주문량의 차트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차트 올라와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해서 차트 영역에 오른쪽 클릭해서 상관없고요. 차트 디자인으로 가서 차트 종류 가도 상관이 없어요. 우클릭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차트 영역에서 우클릭 그러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위에 메뉴에 가셔도 해도 되고 우클릭 눌러도 돼요. 그러면 10월 예지요? 그럼 얘를 우리 묶은 세로가 돼 있는데 얘를 클릭해서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클릭하고 보조축 클릭해서 이렇게 보조축을 만들어라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계열을 네모에 10포인트로 하고 레이블 값을 표시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네모로 표시한다는 얘기죠. 여기 전체가 다 네모로 표시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아무 곳이나 뾰족한 곳 여기 클릭해도 되고 여기 클릭해도 돼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선생님 클릭했을 때 여기 이렇게 딱 표시가 됐다라는 게 선생님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전체가 표시가 됐는지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빈고 눌렀다가 다시 클릭하셔서 선택되게 만약에 나는 선택이 안 됐다 그러면 빈곳 한번 눌렀다가 여기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시 선택이 다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여기 앞에 채우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 페인트 톤 클릭하시고 바로 아래쪽에 표식 클릭, 그 다음에 표식 옵션 클릭, 그 다음에 기본 제공 클릭을 꼭 해주셔야지 여기서 선생님이 클릭을 하나라도 빼먹으면 얘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표식 옵션, 기본 옵션 여기 꼭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형식에 얘를 클릭하고 네모 클릭한 다음에 크기를 하나, 둘, 셋, 넷, 10번 클릭 5번 해서 이미 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으로 하셔도 되고요. 얘를 클릭 지우시고 10 엔터 이렇게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레이블 값은 여기 막대 표시에 있죠? 맨 높은 값에 그러면 여기 막대에 우리 여기 막대 표시에 얘를 클릭하면 되겠죠? 어, 얘 막대 우리 폼폼 뭐예요? 폼폼 프린인가요? 얘를 클릭 한 번 하시고 한 번 클릭하시면 얘가 전체가 이렇게 다 표시가 돼요. 표시가 이게 동글동글하게 표시가 돼 있다라는 거는 나 지금 전체 선택됐어 라는 거예요. 전체 선택하면 안 되겠죠? 얘는 하나만 값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체가 표시되면은 전체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하나만 표시되게 한 번 클릭한 다음에 한 번 클릭하고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클릭하셔야 돼요. 더블 클릭 형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으로 탁 하면 얘가 전체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 클릭하고 쉼 한 번 주시고 다시 한 번 클릭했을 때 얘 하나만 이렇게 표시가 돼요. 하나만 동글동글 표시가 얘만 있죠. 다른 거에는 없고 그래서 얘만 표시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자리에서 얘 단가의 오른쪽 표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 글씨를 그냥 클릭하시면 위쪽에 값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지요. 표시가 되면 우리는 7번 조건의 계열 조건을 다 입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 스타일은 눈금선 스타일 보시면 눈금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값의 눈금선을 말하는 거죠. 주 눈금선 얘를 클릭했을 때 여기 값에 끝에 값에 우리는 여기 표시 동글동글한 게 표시가 돼 있어야지 선을 잘 선택한 거예요. 표시가 없다 그러면 잘못 선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가 나왔을 때 여기 선 스타일에 여기 선이 미리 오른쪽에 눈금선이 나와 있죠? 그럼 눈금선에 여기 대시 값에 클릭하셔서 파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색깔을 검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시를 클릭해서 세 번째 있는 파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색깔을 검정 선택할게요.
그러면 파선은 검정으로 진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선 스타일은 파선으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축값은 여기 오른쪽 축값과 왼쪽 축값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축값은 14만, 여기 왼쪽에 있는 14만, 똑같죠, 선생님? 여기 왼쪽에 있는 축값과 제가 지금 하고자 있는 여기 축값이 똑같으니까 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보조 축값이 400이고, 그 다음에 100 단위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는 값이 저는 400이 아니고 350으로 이루어져 있고 50 단위로 이루어져 있죠? 요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한 번만 값에다 놓고 한 번만 클릭하시고, 그리고 내가 클릭했는데 여기 추기 값이 표시가 됐네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선생님. 정확하게 이해 값이 여기에 주변에 제가 여기 점선이 지금 값이 표시가 됐어요. 여기 동글동글한 게 나와 있다 이러는 거는 제가 클릭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전체가 이렇게 네모가 표시가 되게 선생님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네모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축값이 잘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축값을 선택하고 우리 끝에 옵션에 여기 보시면 그래프처럼 생긴 차트처럼 생긴 이 값을 클릭하세요. 여기는 축 옵션이에요. 축 옵션 클릭하시고 축 옵션 한 번 더. 그러면 최저값은 0이니까 그냥 두시고요. 최대값이 400으로 돼 있죠? 세대값이 여기 400이잖아요. 400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기본 단위가 여기 50으로 돼 있는데 얘는 100 단위로 표시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값을 400으로 수정하시고 그다음에 단위는 얘도 100으로 선택하고 엔터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왼쪽에 맞는지 정확하게 맞는지 선생님 이제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와 같게 우리는 했어요. 축값은 출력 형태와 같게 하고 그 다음에 범례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는 고치고 왔지요. 그 다음에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얘는 이제 더 이상 값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X 눌러서 지우고요. 위쪽에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클릭하셔서 맨 아래쪽에 설명선 두 번째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죠. 얘를 클릭하시고 비슷하게 여기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뾰족한 것까지 합치려면 조금 떨어져서 우리는 그리셔야겠죠? 떨어져서 여기 위쪽에다가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우리는 주황색 점에서 얘를 끌고 우리는 화살표가 보이게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위쪽에 선생님이 도형 스타일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윤곽선 없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고 그러면 얘는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데요. 초록색 보여도 색깔은 상관없다 그랬어요. 여기는 채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보기 싫다 하시면 여기 자세히 버튼 클릭하셔서 맨 앞에 있는 까만색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얘는 채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홈 탭으로 오셔서 글씨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글씨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글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굴림으로 선택하시는 게 여기 글꼴과 좀 맞아서 글꼴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글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위아래서 정렬은 가운데 정렬 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 단가. 입력하시고, 바깥쪽 한번 클릭해서 맞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오타만 선생님 내지 않고 입력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너무 크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드시면 선생님 감점은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는 이제 도형까지 마지막 9번까지 다 넣었어요. 마지막 9번까지 다 넣었고 10번은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게 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출력 형태로 하려고 했더니 여기 위쪽에 여기 줄이 없네요. 여기 까만 줄이 눈금선이 보이지 않지요? 여기 눈금선만 우리 주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 그러면 값을, 세로 값을 클릭하셔서 위쪽에 서식에, 여기 서식에 값이 우리 아까 검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검정으로 이미 표시가 되었을 거예요. 여기 윤곽선이, 윤곽선이죠? 윤곽선이 여기 검정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모양을 한 번만 클릭하시면 윤곽선 색깔이 자동으로 들어가죠? 아래쪽도 우리 아래쪽 가로값, 가로축값을 선생님 클릭하셔서 네모가 나와야 돼요, 선생님. 점선이 나오면 안 돼요. 클릭하고 위쪽에 윤곽선 한번 클릭, 오른쪽에도 보조 축값도 윤곽선 클릭하셔서 한번 클릭하시고 빈대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눈금선이 다 보이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쭉 훑어보시면 어떤 게 빠졌나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시면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 선생님들이 출력 형태와 같이 다 만드셨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 꼭 우리 3작업 한번 했는지 확인하시고 2작업도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1작업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면 안 되죠? 여기 범위 지정하고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꼭 2작업, 1작업 다시 와서 선생님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빈곳 눌러서 이게 해제돼 있는 상태로 다시 한번 저장하고 그 다음에 감독관한테 꼭 저장해 다시 보내셔야 되죠. 전송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했더니 차트까지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함수는 그렇게 어려운 함수가 없었고 저번 시간에 한 번 더 했었던 함수라서 선생님들이 좀 빠르게 진행을 해도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 내가 한 거를 선생님, 한번 눈으로 한번 이렇게 쓱 2작업, 3작업 혹시 내가 빠뜨리게 있는지 한번 대신에 이렇게 선생님, 한번 하기 전에 음, 정확히 선생님이 해야 된다라는 걸 조금 하시면 나중에 수정했을 때 추가되는 시간을 좀 낭비하지 않게 좀 첫 번에 할 때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선생님 오늘 끝이에요. 음. 선생님, 이렇게 제가 저는 네. 도형할 때 맨 밑에 0이 뜨거든요. 하이퍼가 안 뜨고. 선생님 차트에 네네, 음, 차트 할 때. 차트 할 때 여기 밑에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네, 빼기에 하이픈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네네, 네, 0이 요, 나오는데요. 여기에 안 나오는 이유는 선생님이 네, 여기 위 작업에 맨 처음에 1 작업 있잖아요. 네. 여기서 하이픈으로 안 나오는 거는 1 작업에서 여기 숫자를 여기에 쉼표 스타일, 회계 스타일로 안 하셔서 그래요. 여기 아, 회계 스타일로 꼭 여기 오른쪽 정렬, 여기에 정렬이 선생님이 1번 문제에 보시면 문제 1번 문제에 보시면 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숫자는 정렬. 숫자 정렬은 정렬이고 꼭 나와 있죠? 여기 숫자 음, 정렬에서 숫자는 회계 형식이고 오른쪽 정렬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 선생님이 일 때는 여기 아래쪽에서는 2작업, 3작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2작업, 3작업에 상관이 없는데 1작업 하실 때 여기 숫자에 여기에 꼭 오른쪽 정렬에 회계 스타일 여기 쉼표 스타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지 않으면 차트 영역에 제가 영향을 줬을 때 차트 영역에 여기가 회계 스타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회계 스타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스타일로 보이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또 고쳐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클릭해 볼게요. 값을 클릭해 볼게요. 값을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축소식이 나오죠, 선생님? 되게 잘 더블 전해줬어? 클릭했을 때, 와, 응. 네? 너무 재밌, 응? 너무 고맙구나. 여기 값을 마지막에 하나 더 선생님 여기 기다려. 값을 클릭했어요. 여기 전체. 요 네네네. 값을 아무거나 하나만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셔서 나는 더블 안전벨트 클릭해 주세요. 고리인 줄 알았어. 나 물을 갖다 되셨나요? 실어야겠네. 응.
우리 반짝거리네. 안경 누가 같은. 떠드는 소리가 딱 나서. 잡았는데 잡히는 잘 거야. 안 되셨나요? 누가 자꾸 떠들어서 잘 안 들려요. 아,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면 어, 마이크 안 켜져 있지? 여기 정혜수 선생님이 하고 차지 선생님이 여기 마이크를 켜놓으셔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모두 음성어 할게요. 모두 음성어 이해할게요. 네, 모두 음성어 했고요. 모두 음성어 했는데 선생님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축값이죠. 보조 축값. 여기 보조 축값 있으시죠? 보조 축값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보조 축값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축서식이 나오죠? 축서식이 나와요. 축서식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화면을 맨 아래로 내려보세요. 맨 아래로 내리시면 여기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래쪽에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면 여기 범주 스타일을 회계 형식으로 바꾸세요. 여기가 선생님 지금 회계 형식이 아니라 일반 아니면 숫자로 돼 있으실 거예요. 요 값이 회계 아니면 숫자로 돼 있을 텐데, 요 형식을 여기 삼각형 버튼 눌러서 여기 회계 형식으로 바꾸시면 컴퓨터가 선생님, 얘 꺼졌을까요? 여기 바꾸시면, 여기 오른쪽에 바꾸시면 여기 스타일이 여기 빼기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표시 형식으로 여기 범주를 여기 회계 스타일로 바꾸시면 여기 아래쪽에 빼기로 나오시는데요.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수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일작업에서부터 잘 하시면 여기가 회계 형식으로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가 회계 형식으로 나오지 않으면 표시 형식에서 수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한 거고요. 잠깐 우리 녹음은